자, 이어서 이번엔 선임 자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선임 자격을 먼저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임 자격을 외우신 다음에 우리가 외운 것보다 숫자가 좀 작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임 자격보다 숫자가 작은 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임 자격이잖아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20보다는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다? 응시 자격이 먼저 생기는 거고, 나는 시험 볼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선임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임 자격 중에 경력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이 자격증만 따면 그냥 자동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요 자격증이 있다라면 그냥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저는 기사 자격증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자격을 딴 뒤로 5년 이상 1급 실무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승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산업기사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 글자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년을 더 추가해서 7년 이상 1급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되겠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이다. 이런 얘기죠. 소방공무원 20년 이상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면요, 그냥 뭐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건 교육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한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합격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바로 선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보려면 어떤 사람이 응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갑자기 이게 나오잖아요. 자, 1급으로 그냥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1급인데, 그거 말고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사나 산업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봐서 1급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실무 경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무 경력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 자격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게 2년으로 줄어들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3년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 자격증을 따고 2년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만약에 내가 특급이 되고 싶다면 2년이 지났을 때 시험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좀 더 기다리다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3년이고요. 그냥 되는 건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자, 또는 1급의 선임 자격을 갖춘 후에 1급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뭘 한 겁니까? 그렇죠. 특급이나 1급 보조자라는 말이 나오죠. 보조자는 얼마입니까?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대충 어떤 느낌이죠? 선임 자격을 외운 다음에 선임 자격에 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시 자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 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특급 보조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1급의 선임 자격을 갖춘 후라면 7년인데 그냥 특급 보조자, 뭐 2급이나 3급 자격증이 있어도 특급 보조자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제를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기술사나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산업기사죠? 그런데 더군다나 뭡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경력이 있죠? 얼마죠? 7년 이상. 맞습니다.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맞습니다. 자, 기사는 얼마라 그랬죠? 5년 이상이라 그랬는데 3년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3년 이상이면 응시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선임 자격은 아직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누굽니까?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특급이 제일 복잡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임 자격 정도만 외우시고요. 혹시라도 응시 자격이 나왔는데 막 1급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찍으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외우시고요. 근데 보통 선임 자격만 외우셔도 문제는 풀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인데 갈수록 선임 자격은 줄어듭니다. 별게 없어요. 자, 이번엔 설비기사라든가 산업기사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으로는 몇 년 이상이죠? 7년 이상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은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당연히 응시 자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이구나.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뭐 5년 이상, 2급 이상으로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다. 2급인데 5년 이상 있으면 1급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2급 선임 자격 취득 후에 특급이나 1급 보조자로 5년 이상이었다, 5년 이상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응시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뭐 우리 위에서 본 거는 이제 뭐였죠? 7년 이상 만약에 보조자였으면 응시 자격인데 이건 이제 5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급 선임 자격 취득 후에 2급 보조자로 이번에 7년 이상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요건 좀 다른 자격증인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2년 이상 2급, 3급 실무 경력을 쌓는다면 응시 자격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는 건데 외우는 데까지 외워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찍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자격은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출 문제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위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으니까 핵심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